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감정적 끌림을 유도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하고 깊은 감정을 지니고 계십니다. 다만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재치 있고 부드럽게 자극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모나 재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더라도 여성분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잘 캐치하고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아 나가신다면 훨씬 높은 확률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여성분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예의 바른 척만 하는 태도를 지양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는 언제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거나 작은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되면 서로가 어색해지고 거리감만 커집니다. 오히려 적절한 농담이나 가벼운 친밀감을 표현하셔야 여성분도 마음속에서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혹은 조금 더 다가가 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이 선생님께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은 장난스럽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이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라는 식으로 말해보시는 겁니다. 이는 무례하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살짝 기대감을 심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종 나쁜 남자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주도적인 태도나 확고한 자신감이 여성분들께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나쁘다라는 것이 실제로 예의 없이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리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은 의지가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면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함께 있는 상대가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결정하시거나 약속을 잡으실 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미리 생각해 둔 장소가 있는데 함께 가 보실래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특정한 취향이 있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나중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분과의 소통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강압적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주도권은 부드럽게 리드하는 태도 속에서 나옵니다. 살짝 농담을 던지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조언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계획을 세워 주되 중간에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마음까지 더해지면 여성분들은 이 사람은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성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성분 앞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겸손은 물론 미덕이지만 과도한 겸손은 자신감이 결여되었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여성분들은 상대가 계속 겸손해하고 부족함을 강조할 때 오히려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맞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자꾸 자기 부족함만 이야기하지?
내가 일일이 위로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친절함과 배려심을 유지하되 꼭 필요한 순간에는 용기 있게 자기 의견을 내놓으시고 당당함을 보여주시는 편이 훨씬 매력적으로 비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데이트나 만남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식사를 하러 갈 때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대화를 이끈다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물어보지? 라고 조금은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함께 가보실래요? 혹시 안 맞으시면 제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또 모시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먼저는 선생님께서 장소를 추천하셨으니 주도권을 갖는 모습으로 보이고 나중에 혹시 상대 취향과 다르더라도 선택지를 열어두는 유연함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하고 느껴 호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여성분께 맞춰 드리려고만 하는 태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를 존중해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모든 결정을 여성분이 하도록 맡겨버리면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의외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때로는 왜 나만 결정해야 하나? 이분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걸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고 싶은 장소가 따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제가 이전에 가봤던 멋진 곳이 있으니 함께 가보고 싶네요처럼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되 본인도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분이 선생님께 감정적 고민이나 일상 속 스트레스를 털어놓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듣기만 하기보다는 중간에 그때 정말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내신 걸 보면 존경스럽습니다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여성분이 계속 말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친절하지만 무뚝뚝하게 그랬군요. 네, 맞아요라고만 하면 대화가 좀 밋밋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을 긍정하고 상대의 경험을 인정해 주면서도 가끔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처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은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한층 더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여성분의 호기심을 살짝 자극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말씀드릴게요라고 미리 예고해 두는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걸까 하고 마음속에서 살짝 궁금함을 키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지죠. 그러다 보니 여성분이 선생님을 다시 만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집니다. 이런 자잘한 미스터리 혹은 살짝 감춰진 이야기는
여성분의 내면에서 일종의 설렘을 유도합니다. 그 결과 여성분이 스스로 선생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 이분은 어떤 과거 경험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상상 속에서 선생님의 이미지가 점점 또렷해지는 겁니다. 가끔은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일 때 전적으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결정의 주도권을 잠시 그녀에게 넘겨주는 여유로운 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 카페에 갈지, 산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취미를 즐길지 결정하는 순간이라면 오늘은 선생님께서 마음 가는 대로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즐겁게 동행하겠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여성분은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선택을 존중하되 정말 그녀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렇다면 제가 중간에 조언을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재차 물어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분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녀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거나 운동을 통해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응원하게 되네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작은 말 같아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단순히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가끔은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며 준비해 드린다거나 힘들 때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성분은 선생님이 나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감정적으로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함께 추억을 쌓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해보면 그 기억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컨대 평소 해보지 않던 요리나 가벼운 공예, 체험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근교를 탐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이벤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색다른 장면이나 느낌을 함께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억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면서 여성분이 선생님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들어줍니다. 저분이랑 같이 그날 새로운 요리를 했었지. 혹은 둘이서 걷다가 우연히 멋진 카페를 발견했는데 참 좋았었지와 같은 기억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에서 꼭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락을 계속해서 하거나 혹은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극단적인 모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고 어느 정도의 템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연락 공세는 여성분이 도리어 숨 막혀 할 수 있고 너무 무심한 태도는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하고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죠. 적절한 속도로 적당한 주기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화 도중 상대방을 심하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언행도 삼가야 합니다. 여성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건 좀 별로네요처럼 부정적인 말부터 던지면 대화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성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의 표시를 한 뒤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여성분이 선생님께 돈이나 어떤 부탁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난스럽게 도와드리긴 할 텐데 이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라고 슬쩍 농담을 섞는 정도는 자연스럽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거나 금전 문제로 상대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오해를 부를 위험이 크기에 관계가 아직 충분히 돈독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분명한 약속과 규칙을 정한 뒤에 부탁을 들어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깔끔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서로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 스스로에게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의 자존감과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고 가벼운 농담으로 호감을 사더라도 정작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분과 이어질 자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결국 그 불안감이 대화와 행동에 배어 나오게 됩니다. 여성분은 그런 미묘한 기색을 곧잘 느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나만의 장점이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탄탄하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농담도 튀어나오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로운 태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길게 구체적인 사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성분이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서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라고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러시군요. 힘드시겠네요라고만 답장하기보다는 힘든 시기이실 텐데도 이렇게 제게 마음을 털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하기 어렵다면 가볍게 산책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라고 답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동시에 산책 같은 소소한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게 만들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안정을 찾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산책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걸으면서 여성분이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을 때 선생님께서는 중간중간 정말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충분히 잘해오셨다고 생각해요라며 긍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때로는 저도 예전에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해봤는데 나름 도움이 됐어요. 물론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와 응원이 섞인 태도는 여성분의 감정을 부드럽게 달래면서 선생님에게 깊은 신뢰를 형성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성분은 선생님을 향해 이분은 정말 내가 힘들 때 기대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성분에게 조금의 설렘도 유도하고 싶다면 가끔은 너무 편안한 좋은 사람 이미지만 보이지 않도록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게만 굴면 어느 순간부터
친구 같은 느낌이 강해져서 연애 감정이 싹 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 도중 적절히 농담도 던지고 살짝 놀리는 말도 건네면서 그녀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까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오늘 특별히 멋져 보이나요? 같은 가벼운 말장난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성분이 웃으시면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받아치더라도 속으로는 살짝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유쾌함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매력이 됩니다. 또한 저를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니 다른 누군가가 저를 데려갈까봐 걱정되시나요? 같은 대사를 쓸 때 너무 진지하지 않고 재치 있게 말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장난스럽게 양쪽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가 전혀 농담을 받아줄 분위기가 아니라면 억지로 시도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대화가 편해졌을 때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분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굴지 않고 기분 좋게 표현해 주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더 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나 좀 더 진한 감정 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여성분의 반응과 감정을 먼저 살피는 세심함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가다가 가볍게 팔짱을 끼거나 악수를 유쾌하게 제안해 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손등이 스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여성분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선생님께서는 저도 가끔씩 선생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지네요처럼 수줍지만 솔직하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인다면 즉시 멈추고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는 배려가 필수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편안함이 기반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감정 교류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신 또한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분도 선생님에게 끌리지 못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여성분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도 어느 시점에서 이분은 도대체 뭐지? 나한테 맞춰주려고만 하는데 정작 본인의 모습이나 의견이 뚜렷하지가 않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열정을 느낍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해 주시고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대화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감정이 깊어집니다. 이렇듯 연애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도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로 크게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농담이 두 사람 사이를 환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관심 표명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과감한 주도적인 태도가 설렘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아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여성분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감정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드린 뒤에도 혹여나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할까?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런 설렘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고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관계라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여 있으시니 더 깊고 성숙한 방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다정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또 상대 여성분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분께 큰 호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조금의 용기와 센스를 발휘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주 되뇌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분명히 내게 호감을 가져줄 분이 계실 것이며 나는 그분에게 진심을 다해 관심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요. 자기 확신이 깔려 있으면 대화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미소 한 번도 전혀 다른 빛을 내게 됩니다. 그때 여성분은 그 빛을 감지하고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이 자라듯이 선생님께 대한 호감을 싹 틔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회가 찾아오면 농담도 조금씩 섞고 가벼운 장난도 치면서 그러나 언제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언뜻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요약하면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면서도 나 자신의 의견과 매력을 잃지 않기가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대화를 재치 있게 이끌고 때로는 부드럽게 주도권을 잡으며 동시에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매너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분도 이 사람은 참 편안하면서도 묘하게 끌린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테니까요. 그 느낌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이분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일상 대화와 행동 속에 하나씩 녹여낼 수 있는 사소한 팁들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놓친 점이 있을까? 하고 돌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선생님만의 색깔과 자신감, 그리고 살짝의 농담이 더해지면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여유로운 자세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열정을 지니고 계신다면 언젠가 분명히 선생님을 향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주변에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이 글을 마치고 혹시라도 마음 한쪽에 품고 있던 고민이 있으셨다면 살짝 덜어내시고 가벼운 웃음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우며 누구나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울어줄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이제 한 걸음 내디디셔도 좋겠습니다. 상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면서 본인만의 매력과 주도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긍정하고 상대를 따뜻하게 보듬고 대화 중간중간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유머나 편안한 접근을 시도하시되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분도 무의식 중에 선생님을 향해 호감을 느끼고 어느덧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도 말고
차근차근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성분이 선생님의 곁으로 부드럽게 다가오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가득 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